아이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내가 도와서 단단하게 형성을 해주는 거죠. 정말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동안의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지 애착이라고 하는 누군가에 대한 믿음, 신뢰, 그걸 통한 자신감, 이런 중요한 것들이 확립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출산, 육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예비 엄빠들, 또 자녀를 계획하고 계신 부부, 더 나아가서 아직 미혼이신 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우리 아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직 돌이 안 된 내 아기, 얘가 잘 크고 있는 걸까? 다른 아이에 비해서 처지진 않나? 바르게 자라고 있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 또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유심히 관찰하고 걱정을 하기도 할 텐데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약 30개월까지를 부모 의존 시기라고 해요. 대략 만 2살에서 2살 반까지인데 이때가 아이가 가장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정신과 수련을 할 때 이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들 한 번쯤은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 발달을 공부를 해놓고 부모님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면 더 마음이 편안한 육아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영아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영유아기 중에 영아기는 우리나라 계열수로는 36개월까지가 포함이 되고요. 그 안에서도 영아 발달의 두 시기를 초기 영아기와 후기 영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초기 영아기는 태어나서부터 18개월까지의 기간이에요. 이때까지는 정말 부모님에게 생존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먹고, 자고, 놀고, 활동하는 아이의 모든 생활이 부모님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 시기는 그야말로 아이 부모 애착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먹고 자고 싸고 정말 모든 걸 다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는 시기니까 이때는 당연히 아이가 주 양육자에 대한 강한 정서적 반응이 나오죠. 여러 명의 양육자가 있더라도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자신의 욕구를 가장 빨리 해결해주는 그 한 명한테 우리 아기들은 가장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저희 아기도 보면 얄짤없습니다. 일단 자기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사람한테만 웃어주거든요. 이렇게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탄탄하게 형성이 되면 이걸 바탕으로 다른 양육자들과의 관계도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그 기반을 가지고 더 넓은 범위의 관계들,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시는 이모님, 고모, 삼촌, 이런 사람들과의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관계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18개월까지의 애착이라는 거죠. 이 애착 형성은 무조건 엄마여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아무리 엄마라도 아이의 욕구를 잘 알아주지 못하고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주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해요. 아기를 돌볼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기를 사랑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워킹맘 같은 경우는 첫 12개월 정도는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시죠. 이 시기 엄마가 아이 양육에 전념을 하시면 그때 형성된 애착을 바탕으로 엄마 외에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빠나 할머니나 돌봐주시는 이모님으로 단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돌봐주시기만 한다면 이 애착 관계가 확산이 된다는 거죠. 다만 요건 정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케어를 해주신다는 전제 하에서 애착 관계는 점차 타인으로 확산되는 패턴을 보이게 돼요. 이 초기 영아기를 18개월까지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아기들 발달도 빠르고 한 편이라서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첫 12개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에는 아기의 욕구를 최대한 즉각적으로 해결해주고 가능하면 예민하게 이 아기가 어떤 감정 상태고 뭘 요구하는지 캐치를 해줘서 채워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아기가 태어나면 얘를 데리고 와서 나랑 같이 사는 거잖아요.
계속 같이 살다 보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얘가 좀 어떠한 성향인지 뭘 원하는지 다 알 수가 있게 돼요. 아기가 다 표현을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얘랑 살다 보면 다 알아듣게 되고 이해를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건요,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일관성이에요. 오늘만, 정말 내가 오늘만 내가 가진 거에 100%, 120% 잘하고 내일은 적당히, 이게 아니고요. 오늘 80% 하고 내일도 그만큼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베스트인 거죠. 엄마 아빠가 지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느끼는 가장 큰 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거지,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 때문에 내 아기가 애착에 실패가 온다? 뭐 이런 걱정은 정말 과도한 우려고요. 오히려 내 아이에게 해로울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혹시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아기도 다 느끼거든요. 결론적으로 즉각성, 예민성, 일관성을 가지고 아기를 잘 케어를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만들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의 확산이 되고 네트워크가 생기고 또 이 네트워크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또 이게 바탕이 되면 점차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도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말하게 되고 손가락으로 뭐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포인팅. 즉 자기가 원하는 걸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해주는 애착이 아니고 부모가 아이가 표현하는 것을 듣고 해결해주는 상호적인 애착 형성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애가 원하는 대로 다 충족시켜주면 버릇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2살 이후의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첫 1살, 12개월은 정말 아기 중심적으로, 이때까지는 아기에게 정말 생존을 위한 능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모님이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주고 도와주는 게 아이를 망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버릇없는 아이라고 하죠. 12개월까지는 아기 중심으로 모든 걸 원하는 대로 해줘도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돌잔치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돌잔치 때까지는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아기의 반응과 욕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게 아기의 건강한 애착 형성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시기가 잘 지나고 나서 운동 발달도 되고 초기 언어 발달도 이루어지고 또 놀이 발달의 기초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36개월까지는 아이들의 언어, 인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 시기가 바로 후기 영학인데요. 단어 수만 해도 3, 40개에서 5, 60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문장 구성도 되고요. 3단어 이상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되죠. 또 그 시기부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놀이 발달이 수준이 올라가서 패럴렐 플레이가 아니라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역할놀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놀이가 가능해져요. 또 그 시기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다니게 되죠. 그래서 그 후기 영아기 때의 발달 변화가 초기 영아기만큼 대단히 중요한 시기고요. 그때부터는 아이 반, 부모 반 이렇게 함께 협력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아이가 자기 주장이 생기거든요. 나 이거 먹기 싫어. 나 지금 나가고 싶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럴 때 이 시기부터는 아이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것들을 조금씩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아이가 내가 하는 말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한텐 당연한 규칙이지만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초기 3년 동안의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기반들, 애착이라고 하는 누군가에 대한 믿음, 신뢰, 또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서적인 안정감, 그걸 통한 자신감, 이런 중요한 것들이 확립되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건데요. 아이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내가 도와서 단단하게 형성을 해주는 거죠. 정말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을 새로 배우고 또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보면 아이를 키운다는 과정은 좀 오믈렛을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매일 아침 식사로 오믈렛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게 되게 간단한 요리인데도 의외로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익숙해진다 그래서 막 빨리 휙휙 되는 게 아니에요. 오믈렛을 구울 때 보면 빨리빨리 구우려는 마음에 불을 뜨겁게 하면 오믈렛이 타서 프라이팬에 눌러붙고 까맣게 되죠. 그래서 불 조절이 엄청 중요한데 적당하게 불을 맞춰줘야지 노릇노릇하게 익고 프라이팬에 눌러붙지도 않고요. 이 불을 부모님의 애정과 사랑이라 그러면 막 뜨거운 사랑을 쏟아 부어준다기보다는 적당한 불로 오믈렛이 노릇노릇 익을 정도만 적당히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간 조절도 되게 중요해요. 오믈렛을 구울 때 아침에는 여러모로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등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애는 저기서 씻지도 않고 놀고 있지. 막 마음이 타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만들어 보려고 얼추 익은 것 같아서 반으로 확 접어버리면 오믈렛이 안 익은 부분이 그때 꼭 터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터진 부분을 복구하느라고 일찍 접어버린 만큼 꼭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면 안 돼요.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조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근차근 만들면 오믈렛이 잘 만들어지고요. 또 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꼭 터지거나 타버리거든요. 결국에는 천천히 하나 급하게 하나 걸리는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아이를 다그치거나 휘몰아칠 때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미리 걱정하지 않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대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초기에는 부모의 역할이 크지만 결국에 이건 자기 인생이고 지가 알아서 부딪혀 나가고 커나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에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거나 내 생각을 좀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육아하고 계시는 엄빠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한 나 자신, 또 우리 와이프, 남편분에게 격려의 한마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마음의 불을 밝혀나가요.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